이게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건 부적절하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너무 정당을 자기 좀 색깔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전에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내란 속의 윤석열 그 영화 관람을 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주제의 영화 관람을 했는데 이 자리에 전한길 씨를 초대를 했다는 건데요. 이용돈 PD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문제가 조금 있었던 이용돈 PD가 만든 영화인데 이거는 사전 투표 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영화다. 영화까지 보러 다니네요. 보리밥 먹고 한강공원 산책하고 이제는 영화 관람에 나섰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을 너무 모욕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면은 네. 헌법재판소에서 나와가지고 모든 건 내 책임이다. 부하들을 뭐냐면 그 좀 더 용서를 구하고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고 백배 사죄하고 지금은 어디 백담사에 가 있거나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할 일이지. 마지막 구치소에서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승리하고 왔다고? 다 이기고 돌아왔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뭘 이기고 돌아와요? 저는 이번에 그리고 나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선되길 바란대잖아요. 윤석열 씨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는 이러면서 지금 영화를 관람하고 개를 끌고 지금 시내를 선택하는 이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구테타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민들이 이번에 단호하게 이 세력을 우리 사회에서 과거의 세로 완전히 끝내야 새로운 나라로 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방금 전에 제가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밭글을 보니까 전한길 씨가 윤석열 내란 속의 피고인을 초대를 해서 같이 본 거다. 본인이 제작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같이 볼 거다. 기자들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영화 끝나고 보자. 자기가 제작자라서 초대한 것이고 오늘 그 영화를 같이 볼 거다. 이게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아주 강력한 마이너스 효과가 오겠죠. 강력한 마이너스 효과가 오겠다. 저는 윤석열 씨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12.3 계엄 이후에 얼마나 지금 고통받습니까? 국민들이 환율 때문에 고통받고 가게가 문을 닫으면 고통받고 세계에서 갑자기 우리가 제3세계 같은 나라가 된 거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지켜나가고 겨우겨우 지켜나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정말 이럴 수는 없다. 이번에 국민들이 정말 좀 마음을 모아서 단호하게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가운데 한동훈 그 공동선대위원장이 방금 전에 그 10분 전쯤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황교안 전 총리는 어제 동부구치소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부정선거에 대해 상당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매우 단단한 전사로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AI의 노예가 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마 네. AI의 노예가 최초로 된 분들이 윤석열 씨 아마 이런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자꾸 보고. 네. 결국은 이러면 정해지는 거죠. 뭐 김용현, 윤석열, 황교안 뭐 이런 분들로 이제 국힘이 이후 대선 치고 나면 당을 하나 만들겠죠.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 눈으로 직접 목격한 비상계엄 사태 내란을 끊임없이 아니라고 계몽룡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급기야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 만들어서 본인들이 이걸로 이제 캠페인 전략을 쓰는 건데 국민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것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 정말 싶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저들을 계몽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네? 국민이 계몽시킬 차례다. 국민이 이제 계몽시킬 차례라고 봅니다. 네. 아주 확고하고 분명하게
국민의 뜻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6월 3일입니다. 예. 투표로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 우리 국민이 이렇게 초라한 대한민국을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영월에 가니까 그 붙이는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지 않고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아 저런 국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6월 3일 날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국민이 계몽을 시켜서 저들을 우리가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자님이 그냥 열흘 정도 기절했다가 투표하고 싶다. 아우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자, 공감한다라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이런 정도로 울분에 차 계시고 제가 어제 그 고양시 일산에서 그 선거 캠페인 하는데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 시민분들이 막 우십니다. 그러니까 왜 우냐면 물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존경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6개월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견디어 왔냐. 그렇죠? 한남대로 앞에서 젊은 친구들은 그 정말 얇은 뭡니까? 그 저 키세스 네. 그거 뒤집어 쓰고 그러고 그 눈밭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지켰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온 민주주의. 이거를 또 이렇게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뭐 이런 작태를 보아하니 이게 되겠나라는 비판들을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우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야 우리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우리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에 대한 이 분노와 슬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은박지. 예. 은박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강원도에서 어느 연세 드신 분이 그러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서울대 법대에 나왔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 그 노무현 대통령도 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렇게 기득권 세력이 핍박하고 그러더니 우리 사회가 도대체 기득권 세력이 뭘 해준 게 있냐.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이 서민들의 애환, 그들의 분노 이것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따 저희가 기자들 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그 26일 날 전국 법관 회의를 여는데 조희대 안건은 채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관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본질이 무엇인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기득권 카르텔을 깨라라는 게 이번 선거에 저는 그 부재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란 세력 심판하고 이 기득권 카르텔을 깨서 누구나 고르게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기저에 깔린 이 민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엉뚱한 길로 법관들이 가고 있다. 참 답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강원도로 가셔야 되니까 끝으로 한 말씀, 당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저들을 계몽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12월 3일부터 국민들이 이겨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영배 재판관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그 마지막 그 재판할 때 그 판결문 목소리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기에 우리는 또 한 번의 진전을 이뤘고 6월 3일 날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 이기게 되면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이 기성 기득권 세력을 깨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갖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 노무현 대통령이 좌절해서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우리 새로운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언어, 미래라는 거, 희망이라는 거, 우리의 삶이라는 거, 통합이라는 이 희망을 향해서 전진하는 6월 3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고 모든 지역에서 단 한 패라도 꼭 이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